유엔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던 외교관, 이제는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전 유엔 대사, 현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 오준의 이야기 2050년이면 지금 60살 이상 시작합니다. 세계인 10년 전 그가 유엔에서 했던 연설, 유엔도 울고 젊은이들도 울었습니다. 먼저 그 연설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But I'm saying this with a heavy heart because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Millions of South Koreans still have ou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iving in the North. Even though we never hear from them, even though by now the pain of separation has become a cold fact of life, we know that they are there, just a few hundred kilometers away from where we live. We cannot read what is described in the COI report without it breaking our hearts, without feeling as if we are there with them experiencing the tragedies. We only hope that one day in the future, when we look back on what we did today, we will be able to say that we did the right thing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for the lives of every man and woman, boy and girl, who has the same human right as the rest of us. Thank you. 세이브 더 칠드런,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오준 이사장님께서 계신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권 회장이 아시다시피 제가 2017년에 이제 외교부에서 퇴직하고 유엔 대사를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과 NGO 활동 그 두 가지만을 하면서 지내는데요. NGO 중에는 이 Save the Children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 이사장으로 지금 8년째이고요. 또 Save the 이게 벌써 8년 됐었어요? 네. 2017년부터 하셨나요? 2018년서부터 이사장을 했는데 그래서 또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아동단체협의회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45개 정도 아동단체들의 협의체거든요. 현재는 말하자면 주로 아동과 장애에 관련한 NGO들과 일하는데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 가장 큰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 세이브 더 칠드런 사무실에 나오고요. 이제 저는 상근은 아니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을 대표해서 하는 활동 같은 거는 그럼 이게 세계적인 그 NGO인데 한국의 어떤 지부 형태로 되어 있나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사실 1차 대전 후에 그 1919년에 영국의 에글랜타인 잽이라는 여성분이 이제 창설했습니다. 1차 대전에서 그런 그때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에서 특히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은 우리 인류의 미래이니까 아동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을 만들었고요. 그 에글랜타인 잽은 그 후에 사실 세계 아동 권리 선언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의 역사가 이제 아동 권리의 역사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106년이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NGO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그 대사님 그 유엔에 계실 때 그 아주 그 유명한 유엔 그 연설이 있어요. 네네. 제가 그걸 다 찾아보고 다시 한번 또 듣고 지금 왔습니다. 네네. 그때 보시니까 원고 없이 그냥 그 바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나요? 사실은 그때 원고를 한 5분 정도 읽었고요. 아, 네. 원고를 읽은 다음에 제가 한 3분 정도를 추가해서 그런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거를
이야기한 거죠. 예, 보니까 뭐 YTN에서 유엔도 울고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진짜 제가 지금 들어도 감동이 있는 소리고 대사님하고 관계를 생각하니까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15년도 유엔에 갈 때 대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 뭐 그건 저를 알죠. 포함한 뭐 그 당시에 이제 윤학수 네. 지금 단장은 그 당시에 대외협력처장이었었고 예. 그래서 정말 전 유엔에 가자는 꿈을 말로만 했지만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네. 그럴 때 우리 대사님께서 정말 도와주셔가지고 예.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WEAA 데이죠. 네네. 그날 이제 저희들이 가서 노래를 이제 부르는 그것이 저희 합창단으로서 보면 하나의 큰 계기가 됐고 네. 저 개인을 볼 때도 엄청난 그 전기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세바시에서도 같은 날 저걸 강연을 했나 네,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같은 날 했죠. 네. 그런 또 인연도 있고 네. 또 중학교도 또 같은 네, 학교를 또 다니는 인연도 있고 선배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또 같은 또 네. 동문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에게 오늘 대사님 만나러 간다 그랬더니 너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네.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네. 그 어쨌든 저희 합창단은 대사님의 그 참 덕에 유엔 공연을 한 이후에 세계적인 합창단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에 우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네. 세계 합창대 시니어 부문 혼성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고 네. 그 바로 전해에는 대한민국 전체 합창대에서 네네. 그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합창단이 됐고 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의미 있는 행보를 계속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지금 참전 22개국 네. 순회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재작년에 뉴질랜드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갔다 왔고 네네. 금년도 이제 터키, 그리스로 이제 가는데 네. 하여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부 다 대사님 덕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 청춘합창단을 알게 됐을 때 2015년 유엔 공연 하시게 되었을 때 저도 아주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NGO 활동들은 다 좀 인권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엔에는 지난 80년 동안 8개의 인권 협약이 있거든요. 하고 있는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권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엔에는 지금 80년 동안 9개 인권 협약이 돼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대부분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거는 여성, 아동, 소수 인종, 노인. 장애인. 노인은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번 10번째 인권 협약을 만들면 어떤 대상을 해야 되느냐 해서 노인을 해야 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주장이 많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현재는 제가 아동과 장애와 관련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데 점점 더 저 자신이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 노인의 권리,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년서부터 65세 이상 인구 전체 20%를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노인 인구가 거의 앞으로 한 40년 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워질 거라고 전체 인구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물론 출생률을 높이고 사회를 더 젊게 만들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노인들이 우리가 과거에 노인들이라고 부르던 고령층이 사회에서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로 저는 변모시켜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님께서 Save the Children뿐만 아니고 Save the Old 이것도 하셔야 될 것 Save the 같아요. elders, 네, elders. elderly, Save 네. the elderly. 그거 해야 돼요. 그 지금 Save the Children의 주요한 그 액티비티 네.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주로 이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아동의 권리를 그 4대 권리, 4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4대 권리가 생존, 보호, 발달,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생존한다는 건 애들이 우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진국이 됐으니까 아이들의 생존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좀 덜 걱정하는데, 개도국들은 뭐 백신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 또는 뭐 출생 과정에서부터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 복원이라고 그러는데 모자 복원이라든지 생존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호를 받아야죠. 특히 요즘은 전쟁이 많고 재난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전쟁이나 재난이 나면 우선 어른들은 쉽게 말하자면 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세 번째, 발달이라는 건 이제 교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빈부에 관계없이 어떤 세계 어떤 나라에 있든 간에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학생은 차별한다든지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참여인데, 참여는 국제적으로 아동이라는 거는 이제 18살 이하의 모든 인간이 아동이거든요. 근데 아동들이 물론 투표권을 갖지 못하거나 그런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 참여 이런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죠. 그러나 아동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는 아동에 해당하는, 특히 아동 중에도 후반기 아동, 그러니까 10대들, 이런 아동들은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문제처럼 자기들의 미래에 직접 관련되는 그런 이슈들에는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래서 이제 아동의 4대 권리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뭐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그 많은 공감이 되고, 저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노인이잖아요. 뭐 완벽한 노인이죠. 그렇지만 그냥 늙어가기 싫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은퇴 이후에 그 삶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그렇게 이 노년 생활을 갖다 보낼 수 있다면은, 그것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그 건강 증진을 시키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쪽 방면으로 요즘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좀 하려고 지금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그냥 뭐 좀 여유 있고 골 떠나가지고 맨날 등산 가고 그다음에 골프 치는 이런 삶보다는 네. 뭔가 뚜렷한 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도 아 내가 오늘 뭐 해야지. 네. 그렇게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슴 뛰고 눈 반짝거리는 삶을 우리 노년에도 살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강연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많이 네, 하고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로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유튜브 만드는 거. 네네. 네, 이게 굉장히 그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대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뭐 대사님 자주 안 뵀으니까 대사님이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요걸 이제 오늘 저희 가서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네. 들으면 한 대여섯 번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걸 붙이고 자르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이제 대담 중에 놓쳤던 그런 부분들까지 네. 또 소위 말하면 between the lines까지 네.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우선 공부가 되고 네. 그다음 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저의 일상에 또 기록도 되고 이런 기록이 혹시라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권대욱이 만난 사람 시리즈도 하고 합창단이라는 컨텐츠가 또 있잖아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연습하는 과정, 뭐 대회. 내일 모레 우리가 원주 그 보훈병원에서 네. 우리가 KBS 원주 방송국하고 함께 생방송을 진행해요. 아,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서 노래합니다. 네. 그다음 뭐 저도 인터뷰도 하고, 네. 뭐 이런 거 전부 다 기록하고. 네네. 그다음에 어디 뭐 다니다 보면 산청 경계 참 좋은데 그런 것도 소개하고, 네. 맛집도 소개하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만드는 법을 아주 네네. 강의하러 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고령화 사회의 역발상이라는 글을 썼는데, 아, 네네. 제가 그 글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고령층도 사회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고령층 자신들에게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건데 특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나이가 들면은 전반적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져요. 저하되지만 그렇죠. 그 주로 그러니까 단점이 더 많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 생각에 우리가 감성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성이 조금 네. 더. 젊었을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호르몬이 감성이 많이 없어져. 나와서 그렇지. 아무도 감성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어서 한번 뭐 필이 온다 이렇게 마침 필 받으면 그 상황을 아무리 이성이 냉철한 사람도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만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호르몬도 안 나오고 저절로 감성은 점점 약해지고 감성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이성의 지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 중에 감성을 많이 민감한 감성을 요구하는 일들은 고령층에게 잘 맞지 않지만 이성이 훨씬 더 중요한 또는 이성이 더 역할을 크게 하는 부분은 고령층에게도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네. 자기가 잘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일을 하면은 그런 건 오래 경쟁력이 할 수 없지. 없습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대사님 말씀한 그런 어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꼭 뭐 유튜브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로서 보람 있는 일. 네. 혹시라도 그게 돈 되면 이 세 박자만 맞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네네. 그런 얘기죠. 지금 이 일 좋아하시죠? 네네. 그 행복하신 겁니다. 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연부 역강하신데 아닙니다. 혹시 그 나라의 부름 같은 거를 갖다가 저는 좀 우리 대사님 같은 분은 좀 다시 좀 불러서 그렇게 좀 나라를 위한 일을 좀 했으면 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저는 근데 제가 공직에서 이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제가 어떤 정부에서 또는 외교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에 나와서 사회에서 이런 NGO 활동이나 또는 대학에서 강의. 사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죠. 대학뿐 아니라 뭐 저는 여러 가지 특강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인권과 관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게 제가 다시 어떤 공직에 돌아가거나 또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해서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이런 사회에서의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대단히 보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외교관으로서도 정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부터 박수 받으면서 떠나시고 그 이외에도 이런 적극적인 어떤 사회 봉사 활동, 이런 NGO 활동을 통해서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참 보기에 참 좋은 거죠. 청춘 합창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고령화 사회에서의 롤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롤모델 역할을 계속 해주시고요. 청춘 합창단도 그 안에서도 또 더 고령인 분이 있고 좀 덜 고령인 그렇죠. 분이 있을 테니까 세대가 바뀌면서도 우리 한국 그 사회의 중요한 그 롤모델로 자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커미트먼트는 우리 단원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대단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상경 그 지휘자께서는 음악을 너무 아름답게 또 그렇죠. 만들어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지금 행복하죠. 네네. 그래서 지금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크루즈를 타고 크루즈를 타고 스칸디네비아 그 국가에도 우리 한국을 6.25 동란 때 도운 국가가 5개 내지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룩셈부르크, 뭐 스위든 뭐 등등해서.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좀 인문학적으로 좀 강연을 좀 잘하실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대사님 같은 분도 네네. 저희들이 모시고 또 연주자들 몇 명 모시고 그렇게 해서 한 1,000명 정도 제가 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네. 그 유럽 여행을 같이 가는 거죠. 의미 있게.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계획이신데요. 네. 너무 좋죠. 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합창단에 그냥 아름다운 노래를 얹으면 그냥 아름다운 합창이 될 뿐이에요. 네. 하지만 거기다 이제 꿈을 얹으면 이게 사랑도 네. 되고 평화도 되고 네. 또 때로는 통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생각했거든요. 저희들의 뭐 궁극적인 목표는 평양에 가는 겁니다. 네. 가서 청춘합창이 내 평양에 왔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됐다. 이런 어떤 네네. 역사적인 어떤 이벤트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청춘합창단이 그냥 아름다운 노래를 할 뿐 아니고 어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의 새로운 역할이라든지 이런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들이 저는 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여튼 뭐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뭐 단원이기도 하고 명예단장이기도 하고 이사장이기도 한데요. 제가 할 일은 뭐 노래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기본이지만 그보다는 합창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고 비전을 세우고 네. 그것도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주위에서 좀 돕는 일. 네. 이게 이제 저나 윤 학수단장이나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커미트먼트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네.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네. 대사님 하여튼 건강한 모습 다시 뵈니까 반갑고 지난번 평창에서 우연히 만나서 예, 아유, 그날 되게 반가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찍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저를 딱 제 보니까 바로 옆에 어떤 예, 분이 예. 뭐 열심히 찍고 계셔서 누구신가 하고 보니까 우리 권 회장님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인터뷰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그 잘 되시기를 저희들 합창 단원 여러분들과 함께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면 회장님 이거 하나 찍어보시겠어요? 저희 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백으로 나오는 사진인데요. 조금 여기 레이아웃에 이사장님도 같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화면 보이시죠? 보이실 때 조금만 더 뒤로 가시면 네,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기념으로 하나. 기념으로. 네, 하나. 땡큐. 뿌옇게 나왔다. 이게 흑백이어서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만 예상도. 기념사진. 짧은 인터뷰였지만 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마포대교 그리고 또 멀리 그 여의도 밤섬이 딱 보이는 그런 멋진 레스토랑에서 대사님이 사주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Save the Children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일까요? 함께 보시면서 권대국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영국의 에글랜타인 잽은 전 세계 아동을 위한 최초의 구호기관을 창립합니다. 모든 아동은 빼앗겨선 안 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선포하며 세이브 더 칠드런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한 세기 동안 세이브 더 칠드런은 러시아 기근, 2차 대전, 르완다 대학살, 인도양 쓰나미, 시리아 내전 등 아이들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장이라면 어디라도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14,000여 명의 직원들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막을 내린 1953년, 세이브 더 칠드런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도적 위기 현장이었던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목격한 것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은 한국의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전국 5개 지부와 24개 사업장, 그리고 해외 20여 개국에서 아동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할 권리, 충분히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아동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지켜주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동과 가장 가까이에서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활동을 펼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빈부, 인종, 성별 등에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아동이 온전히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미래를 믿습니다. 오늘 굶주리는 아이가 내일은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오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가 내일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오늘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가 내일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Change for Children. 변화를 위한 Save the Children의 믿음에 함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은 보다 나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